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의 한마디에 세상에서 가장 작고 하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순간, 남에게 들었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말인데, 자식이 던지는 그 무심한 말은 왜 그렇게 아프게 꽂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한 도시락, 손주가 먹을 간식, 여벌 옷, 기저귀, 젖병까지. 어머니의 작은 가방은 손주를 향한 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2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아들 집. 그날 하루,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달래고, 밥 먹이고, 낮잠을 재우며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애만 잘 자면 됐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밥 한 숟가락도 넘기지 않은 채 온종일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수 만든 이유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안도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식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애한테 이렇게 이유식 먹이면 안 돼요. 요즘은 알러지 단계 보면서 하나씩 먹여야 한다니까요? 그 말은 날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잠도 너무 오래 잤나 봐요. 이러면 오늘 밤에 또 못 자요. 요즘은 다 수면 교육하는데 어머니, 이런 기본은 좀 알고 봐주셨어야죠.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허리 휘도록 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밥 한 숟가락도 못 먹었는데 돌아온 게 이 말이구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가슴은 천길 아래로 떨어지는 듯했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은 이유식, 그리고 아침부터 준비한 도시락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이 마치 너의 노고 따위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당황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모자랐나 보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아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울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단한 삶을 버텨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지독히도 단단한 결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비난받으면서까지 할 순 없어. 나는 너희 집 일꾼이 아니란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머니가 흘린 땀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목숨 같은 헌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도와줬는데 돌아온 게 고마움이 아니라 비난일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내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받을 때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는 배가 됩니다. 내가 제일 이해해 주리라 믿었던 너마저 날 무시하는구나.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또 참으면 자식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럴 땐 반드시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한마디를 꺼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부모의 노고를 깨닫게 만드는 단호하면서도 품이 있는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는 무조건 퍼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존중 없이 요구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한마디는 부모가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자식에게 진짜 성숙을 가르치는 말이 됩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배로 변질된다. 여러분, 사랑은 무한히 주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존엄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어머니는 오후 내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칼 끝에 묻은 애호박즙이 손마디 사이사이에 스며들었고 펄펄 끓는 된장국 김은 안경을 뿌옇게 가려놓았습니다. 땀을 훔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먹겠지. 어릴 때 그렇게 좋아하던 국이잖아. 삼치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기름은 튀어 손등을 데웠습니다. 그래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뒤집개를 꼭 쥐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을까? 뜨끈한 국물 먹고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이 올려졌습니다. 집 안은 구수한 냄새로 가득 찼고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지개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7시, 8시. 밥은 식어가고 국물 위에는 기름막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늦어도 괜찮아. 그래도 오기만 하면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결국 9시가 다 되어서야 철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축 처진 어깨, 짙게 드리운 다크서클, 피곤이 묻은 표정. 어머니는 반가움에 급히 말했습니다. 어서 와. 빨리 와서 밥 먹어. 다 준비해놨어. 아들은 잠시 식탁 위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엄마, 또 국이야?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 그냥 치킨 시키지 그랬어. 그 말은 마치 뜨겁게 달궈진 칼을 들이대듯 가슴을 후려팠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뭘 했는데, 내가 좋아한다던 음식이었는데,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눈이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무심히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맨날 똑같아. 좀 달라지면 안 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툭 떨어진 그 말. 그 말은 엄마의 정성은 하찮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나라는 사람,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걸까? 여러분, 왜 자식들은 이런 말을 쉽게 내뱉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압니다. 엄마는 날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안도감이 말을 더 무겁게 만들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아이러니를 낳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느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덜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안해하기보다 더 차갑게 굴고 더 무심한 말로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허리 휘도록 일하면서 내 입에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넣으려고 살아왔는데, 내가 감히 내 밥상을 이렇게 무시해?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엄마 또 시작이네라는 차가운 반응만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어머니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호야, 그 말 너 친구한테도 하니?
아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지? 하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친구가 밥 차려줬는데 지겹다고 해? 요즘 이렇게 안 먹는다고 해? 아니면 상처 줄까 봐 그런 말은 안 하지? 근데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니? 순간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스치듯 죄책감이 번졌습니다. 잠시의 침묵 뒤에 아들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예민했나 봐. 짧은 사과였지만 그 한마디는 차갑게 굳었던 어머니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울분을 터뜨리는 대신 단호하지만 차분한 질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억울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말했더라면 아들은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닫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 너 친구한테도 하니? 이 질문은 아들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 원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그저 존중입니다. 무심한 말 앞에서 감정으로 폭발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지세요.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존엄을 지키고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식탁 위 된장국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안해라는 말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드디어 깨달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존중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요구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아버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그냥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아버지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소연아, 이번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 같이 밥이나 먹자. 잠시 정적. 그러더니 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같이 있으면 답답해서. 나중에 봐요. 단칼처럼 잘린 그 말. 아버지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귀에 대고 있던 휴대폰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답답하다니 내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나?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한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었던 건데. 속으로만 중얼거린 말. 하지만 딸은 이미 통화를 끝낼 기세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 뒤 아버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귀를 찌를 듯 요란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지려는 순간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식들은 부모의 만남 요청을 이렇게 쉽게 거절할까요? 그건 권리의식 때문입니다. 부모는 늘 자신 곁에 있어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못할 말을 부모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심리적 무력화라 부릅니다. 존재 자체가 하찮아진 듯한 느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한다는 고통입니다. 아버지 마음속에서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한테 쏟은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답답하다니 이게 나한테 할 소리냐. 그러나 입술은 굳어졌습니다. 말하는 순간 돌아올 대답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또 시작이네. 잔소리 좀 그만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식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그날 밤,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말해야 한다. 내 서운함만 쏟아내면 아이는 더 멀어진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아이에게 존중을 가르쳐야 한다. 며칠 뒤 딸이 퇴근 후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내게 부탁이 하나 있어. 너 바쁜 건 아빠도 알아. 근데 30분이라도 좋으니 얼굴을 보고 싶다. 밥 한 끼, 아니면 차 한 잔만 같이 해줄래? 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단순하고 구체적인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30분?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번 주말 점심시간에 잠깐 들를게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가에 번지던 슬픔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저 잠깐이라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빠를 무시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요청의 방식입니다. 왜 나를 무시하니? 내가 뭐가 부족했니?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더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30분만 같이 해달라는 작은 요청은 자식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식의 방어 심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분명히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잠깐의 존중,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심한 거절 앞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마세요. 대신 작고 구체적인 요청으로 다가가 보세요. 30분이라도 좋다. 그 말은 부모의 서운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자식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평생을 헌신한 부모에게는 오히려 더 차갑게 대하고, 낯선 사람이나 친구에게는 친절을 아끼지 않는 모습.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심리적 안전망 때문입니다. 자식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엄마, 아빠는 날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날 사랑할 거야. 이 믿음이 때로는 안도감을 주지만 동시에 언어의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는 참아 하지 못할 말도 부모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립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력감을 실험으로 밝혀낸 인물입니다. 반복적으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동물은 나중에는 탈출할 기회가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이 개념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무시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어차피 내 말은 소용없어. 내가 존중받을 수는 없어. 라는 무력감을 학습합니다. 그 결과 부모는 점점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식 앞에서 작아지고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침묵은 곧 자식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구나. 엄마는 참아줄 거야. 그리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며 말은 더 거칠어지고 태도는 더 무심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또 하나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권리의식 엔타이틀먼트입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해. 밥 차려주는 건 기본 아닌가? 돈이 필요하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이런 사고방식은 부모의 희생을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전락시킵니다. 권리의식이 강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베푼 선행에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 정도밖에 못해? 요즘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몰라? 결국 부모는 끝없이 주면서도 끝없이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 존엄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 이상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도구로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밥 차려주는 사람, 돈 대주는 사람, 손주 봐주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기 시작할 때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했더니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경우. 엄마가 왜 맨날 감정적으로 굴어? 또 과거 얘기야? 됐어.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건 도덕적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자존심을 건드리죠. 그래서 맞아,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방어적으로 나오며 상대를 탓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이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 내가 조금 세게 말해도 괜찮아. 결국 이 믿음이 무심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합니다. 디지털 기술, 육아 방식, 직장 문화, 인간관계의 형태에 대해 모든 게 이전 세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의 방식이 낡았다고 쉽게 판단합니다. 엄마는 요즘 세상 몰라요. 아빠 생각은 너무 올드해. 이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칼날이 됩니다. 그 안에는 존중이 사라지고 무시와 단절만 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서 받는 상처 중 가장 큰 것은 뭘까요? 돈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안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평생 바쳐온 노력이 무시당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부정당할 때 부모의 가슴은 가장 깊게 무너집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크우드는 이를 심리적 무력화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아무런 역할도 가치를 갖지도 못한다는 감정. 이것이야말로 부모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부짖어도 감정적으로 화를 내도 자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시작이네라며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닌 자각입니다. 그 말, 너 친구한테도 하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모른다고 무능한 건 아니야. 이런 질문과 선언은 자식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여러분,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희생은 멈춰야 합니다. 끝없이 내어주기만 하면 자식은 부모를 자원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존중은 사라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한 번 베풀되 그 끝은 반드시 지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즉, 부모의 사랑은 계속되지만 자식의 권리의식에 경계선을 긋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 바라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중입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 순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말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경계선의 한마디를 던지세요. 존중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낼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부모로서 존엄을 지켜내야 할 순간에 침묵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사랑과 존중이 함께 가는 건강한 관계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